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요새 저는 엄마 친구인 해숙이 아줌마와 짜릿한 연애를 이어가고 있어요. 아줌마는 저에게 첫 여자인 셈인데요. 제가 늦둥이다 보니 엄마 친구인 해숙이 아줌마하고는 엄청나게 나이 차이가 나는 편이죠. 저는 20대 초반이고 해숙이 아줌마는 60이 조금 넘었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처음에는 아줌마와 연애를 한다는 게 망설여지는 게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웬걸요? 나이 많은 아줌마랑 진하게 연애를 하고 나니 좋은 점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일단 아줌마는 엄청 적극적으로 저를 대해주는 편이고요. 얼마나 능숙한지 사랑을 나눌 때 저를 정말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보내버릴 때가 많아요. 너무 흥분을 해서 어질어질해질 때도 있는데요. 살면서 이런 느낌은 해숙이 아줌마 때문에 처음 느껴보는 것들이에요. 아줌마는 젊은 저하고 좋은 시간을 보낼 때면 정말 입이 귀에 걸릴 것처럼 좋아하고요. 제가 해달라는 것들은 뭐든지 다 들어주는 편이에요. 사실 어떨 때 보면 들어주는 게 아니라 아줌마가 그런 자극적인 것들을 더 즐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는 아줌마가 저에게 여보라고 불러달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여자친구도 안 사귀어 본 저에게 그런 호칭은 엄청 민망하고 어색하기는 했어요. 그래도 아줌마가 하도 졸라대길래 여보라고 불러봤죠. 그랬더니 아줌마는 정말 까무러칠 듯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결국 저는 그날 아줌마에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받게 되었네요. 해숙이 아줌마 때문에 저는 나이 많은 아줌마와 연애하는 맛을 알게 되었어요. 요즘 제 하루하루가 너무 신나고 즐거워졌죠. 누구에게도 말할 수는 없었지만 여기저기 털어놓고 싶던 저의 이야기 들려드려 볼게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20대 초반의 남성이고요. 저는 늦둥이에요. 위로 누나가 둘 있고요. 엄마가 저를 40이 넘어서 낳으셨죠. 큰 누나하고는 15살, 작은 누나하고는 13살 차이가 나요. 부모님은 옛날 분들이시다 보니 아들을 낳고 싶으셔서 큰 결심을 하고 늦은 나이에 저를 가지셨던 것 같아요. 늦둥이에다가 집에서 기다리던 아들이어서 저는 정말 부모님들하고 누나들의 예쁨을 듬뿍 받으면서 지내게 되었고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온 가족이 저를 돌아가면서 업고 다녀서 저는 늘상 누군가의 등에 엎여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생 때 큰 누나랑 손을 잡고 다니면 사람들은 누나를 제 엄마로 보는 경우도 있었죠. 큰 누나는 성격이 좋은 편이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싫어하지 않고 자기 막내 동생이라면서 저를 엄청 예뻐해 줬어요. 제가 성적인 것에 눈을 뜨기 전까지는 엄마랑 같이 자거나 아니면 큰 누나랑 작은 누나랑 같이 잠을 자곤 했죠. 누나들이랑 목욕도 같이 하고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누나들은 왜 저랑 신체 구조가 다르냐고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때는 너무 어려서 부끄러움을 몰랐던 것 같아요. 아무튼 집에서 엄마랑 누나들하고 잘 지내다 보니 저는 여자들하고 지내는 것이 익숙하고 편했고요. 학교 다니면서도 여자애들하고 친하게 잘 지냈던 편이었어요. 여자들의 심리를 조금 잘 이해했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늦둥이로 예쁨을 받으면서 지내는 건 다 좋았는데 한 가지 싫었던 점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거나 하면 누나를 엄마로 오해하는 건 좋았는데 간혹 친구 녀석들 중에는 니네 엄마는 왜 이렇게 나이가 많은 거냐고 장난스럽게 놀리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질문들이 그 당시 저에게는 약간 열받는 포인트였다고나 할까요? 누나를 엄마로 오해하는 건 그다지 화가 나지 않았는데
엄마 나이가 많다는 이야기에는 유독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아마 어린 마음에도 나이 많은 엄마가 속상하게 느껴졌나 봐요. 결국 엄마 나이를 가지고 놀리는 친구들하고 싸우게 된 일도 몇 번 있었죠. 그럴 때면 왜 엄마, 아빠는 나이가 많으신 걸까 속상한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친구들의 장난도 너그럽게 받아줄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에는 그런 걸로 놀리거나 장난을 치는 친구들도 더 이상은 없었죠. 아무튼 저는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누나들이랑 싸울 일도 없었죠. 누나들이 공부도 많이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덕분에 성적도 꽤 좋은 편이었어요. 큰 누나랑 작은 누나도 공부를 꽤 잘했는데요. 그래서 그랬는지 저한테는 공부 욕심을 더 내더라고요. 먼저 다녀본 좋은 학원이나 문제집 같은 것들을 추천해 주기도 했고요. 덕분에 얼마 전 저는 집에서 멀지 않은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에 합격을 하게 되었죠. 공부에 있어서는 정말 누나들 도움을 많이 받은 셈이죠. 지금은 누나 둘 다 결혼을 해서 따로 살고 있는데요. 저는 매형들이 용돈도 자주 챙겨주는 편이어서 평생 누나들 덕을 정말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매형들을 엄청 따르기도 하고요. 누나들이나 매형들도 저에게 소중한 가족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만한 존재가 없죠. 엄마는 성격이 좋으셔서 친구분들이 많은 편이세요. 아빠는 엄청 조용하시고 내성적인 분이신데 엄마는 활발하시고 발이 넓어서 아는 분이 많으시죠. 그러다 보니 엄마 친구분들이 집에 종종 놀러 오시는 일도 많은데요. 엄마 친구분들은 저를 보고는 귀엽다, 손주 같다 이러면서 예뻐해 주셨고요. 제 머리를 쓰다듬거나 엉덩이를 토닥거려 주시기도 했고 용돈을 주시기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늦게 큰 편이어서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까지는 어려 보여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해숙이 아줌마도 어린 저를 엄청 귀여워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말이에요. 아줌마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시곤 했대요. 그러다가 공무원인 남편분을 따라서 지방으로 이사를 가셨고요. 아저씨가 돌아가시면서 다시 서울로 올라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해숙이 아줌마는 엄마랑 한참 만나지 못하다가 최근에 다시 왕래를 했던 것 같아요. 집에 엄마 친구분들이 놀러 오시는 일은 꽤 흔했는데요. 해숙이 아줌마를 다시 만나게 된 날도 그런 흔한 날들 중 하나였죠. 대학생이 되었던 저는 주말에 수업이 없어서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요. 토요일 아침 무렵부터 누가 집에 왔는지 거실에서 엄마랑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슬쩍 나가봤어요. 처음 보는 아줌마가 거실에서 엄마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바로 해숙이 아줌마였어요. 해숙이 아줌마는 저를 보더니 엄청 반가운 내색을 하면서 아는 체를 하시더라고요. 꼬마 때 봤던 귀엽던 정우가 맞냐고 이리 와서 앉아보라면서 손짓을 하셨어요. 저는 자다가 깨서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지만 아줌마가 빨리 와보라고 재촉을 하시는 통에 인사를 드리면서 가까이 가봤죠. 해숙이 아줌마는 저를 보시고는 언제 이렇게 듬직한 청년이 되었냐면서 제 등을 토닥이시기도 하고 대견하다는 듯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러더니 아기 때 얼굴이 아직 남아있다고 아주 귀여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더라고요. 조금 오버하신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이런 반응이야 흔한 일이니 그러려니 했죠. 엄마는 우리 막내 잘 컸지 이러면서 아줌마한테 자랑하시듯 이야기를 하셨고요. 저는 두 분이 편하게 대화를 나누시라고 인사를 드리고 다시 제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엄마랑 동갑인 해숙이 아줌마는 나이에 비해서는 키도 굉장히 크신 편이었고요.
평생 힘든 일을 안 하고 살아서 그런지 아직까지 젊음을 유지하고 있었죠. 어렸을 때는 60살 이러면 나이가 꽤나 많은 느낌이긴 했는데 엄마 아빠를 보면 60대는 아직 청춘인 것 같아요. 할머니라는 호칭보다는 아줌마라는 호칭이 더 적당한 듯 하고요. 해숙이 아줌마도 딱 그런 느낌이었죠. 옷 입고 다니는 스타일도 그랬고 머리는 염색을 해서 그랬는지 흰머리가 하나도 없이 뒷모습만 봐서는 그냥 아줌마 같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엄마에게 해숙이 아줌마가 1층으로 이사 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지금 저희 집은 3층짜리 다세대 주택인데요. 3층에는 저희 가족이 살고 있고 1층, 2층은 원룸으로 해서 세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숙이 아줌마가 1층에 있는 한 집으로 월세를 들어오게 되었다고 했어요. 아줌마는 남편분과 사별하고 혼자 지방에서 몇 년 정도 지내셨다고 했는데요. 자녀분들은 다 결혼을 했다 보니 혼자 지내기 편한 원룸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가까운 친구였던 엄마 집에 그냥 새를 들어오기로 했나 봐요. 친구끼리 가까이 지내면 좋을 테니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쯤 지나서 해숙이 아줌마는 1층 원룸으로 이사를 들어오셨고요. 그 후로 아줌마는 저희 집에 하루가 멀다 하고 자주 오시게 되었죠. 엄마랑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도 많이 하셨고요. 그때마다 해숙이 아줌마는 저를 마주치면 엄청 반가워하셨죠. 아줌마가 이사를 온 이후로 심부름을 하러 아줌마네 종종 다녀오게 되었어요. 주로 음식을 가져다 드린다거나 무거운 김치통을 가져다 드리거나 하는 일로 말이에요. 해숙이 아줌마는 혼자 살다 보니 저에게 이것저것 부탁을 하시기도 했어요. 같이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는 걸 도와드리기도 했고요. 도시가스나 TV를 신청하는 일들도 다 제가 도와드렸죠. 그러다 보니 해숙이 아줌마는 저에게 의지를 많이 하시게 되었고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저를 부르곤 하셨죠. 젊은 저에게는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었고 엄마 친구분이시다 보니 도와드리는 게 저도 기분이 좋기도 했어요. 해숙이 아줌마는 본인 집에 제가 들르면 엄청 반가워하면서 그냥 가게 두는 법이 없었어요. 제가 들를 때마다 과일이라도 먹고 가라고 꼭 제 팔을 잡아 끌면서 잠깐이라도 앉았다 가게 했고요. 학교 생활은 재밌냐, 여자친구는 있냐 이런 것들을 묻곤 하셨죠. 아줌마는 딸만 셋을 키워서 저 같은 아들 하나 있었으면 했다고 저를 엄청 사랑스럽게 쳐다보시기도 해서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저는 정말로 처음에는 아줌마랑 무슨 일이 생길 거라고는 조금도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때 당시 여자친구를 사귀어 본 일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제 첫 여자친구는 제 또래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아줌마가 이사 오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이었는데요. 해숙이 아줌마는 저랑 단둘이 있을 때면 은근히 스킨십을 한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간단한 심부름을 해드리거나 일을 도와드리면 제 등을 토닥이기도 했고요. 과일을 사왔는데 맛 좀 보라면서 꼭 제 입에 직접 넣어주기도 했죠. 그리고 그런 터치들이 약간 노골적이고 뭔가 의도가 다분하다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줌마 손길이 아주 끈적한 느낌이었거든요. 결국 심증만 있던 제 마음에 불을 지르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창문에 커튼을 달아달라고 해서 아줌마네 원룸에 내려간 일이 있었는데요. 무슨 수면 커튼이라고 두툼한 걸 마트에서 사오셨다면서 걸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의자를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커튼을 걸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아줌마가 뒤에서 제 허벅지를 쓰다듬으시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이상하게요. 그러면서 제 다리가 돌덩이 같다고 혼자 까르르 웃으셨어요. 저는 정말로 너무 놀라서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아줌마를 쳐다만 봤는데요.
아줌마는 제가 놀란 모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자친구 사귀면 엄청 사랑받겠다면서 누가 봐도 원색적인 농담을 하기도 했어요. 그때 조금 느낌이 왔죠. 해숙이 아줌마가 몸이 근질근질한 상태구나 하는 느낌이요. 저희 집에 올라와서 엄마랑 같이 있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장난을 걸지는 않았는데요. 해숙이 아줌마는 저와 단둘이 있을 때면 살짝 선을 넘는 듯한 농담을 막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아줌마의 그런 장난이 조금 신경 쓰이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했는데요. 그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 제 마음에서도 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특히 커튼을 달아드리던 날, 제 다리를 어루만지던 아줌마의 손길이 도화선이 되었던 거죠. 그 후로 저는 인터넷 같은 데를 뒤져보면서 나이 많은 아줌마랑 부적절한 관계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읽어보게 되었고요. 괜시리 그런 인터넷 사연에 저와 해숙이 아줌마를 대입해서 상상을 해보기도 했어요.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순전한 상상일 뿐이었지만요. 그런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학교 수업이 오후에만 있어서 늦잠을 자고 일어난 날이었는데요. 거실에 나가보니 해숙이 아줌마가 와 있었죠. 엄마랑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거실로 나오는 저를 보더니 아줌마는 조립식 행거를 하나 인터넷으로 시켰는데 이따가 내려와서 조립을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는 점심을 먹고 같이 내려가자고 했죠. 그렇게 저는 잠시 후에 해숙이 아줌마와 같이 1층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행거 조립이라고 해야 나사 몇 개 조이는 게 전부이기는 했는데요. 아줌마는 옆에서 제가 조립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고생한다고 제 팔을 은근슬쩍 쓰다듬기도 했어요. 가까이에서 해숙이 아줌마의 콧바람이 느껴지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일부러 더 제 옆에 가까이 와서 그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원룸에 단둘이 있으니 묘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요. 며칠 전 인터넷에서 읽었던 야한 이야기들이 상상이 되면서 심장이 마구 요동치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들이대면 해숙이 아줌마가 받아줄 것 같다는 생각이요. 저는 고생했다는 아줌마의 말에 이렇게 답을 했죠. 아줌마가 마음에 들어서 뭐든지 도와드리고 싶다고요. 그러면서 아줌마를 지그시 쳐다봤어요. 눈이 마주치면서 우리는 뭔가 통했던 것 같아요. 아줌마는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던 건지 얼굴이 살짝 발그레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줌마는 조심스럽게 자기랑 그럼 데이트 한번 해주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했고요. 저는 그 말에 확신이 생겨서 아줌마 손을 잡고 이야기를 했죠. 올라가서 학교 간다고 하고는 다시 내려오겠다고요. 저는 그날 학교 수업을 빼먹고 해숙이 아줌마랑 놀 결심을 했던 거죠. 아줌마는 제가 데이트 제안을 수락하자 좋았던지 학교 다녀온 이후에 봐도 좋다고 했는데요. 이미 제 마음이 해숙이 아줌마와 데이트할 생각에 학교 수업은 안중에도 없는 상태였고요. 저는 3층으로 뛰어 올라가서 학교 다녀오겠다면서 가방을 챙겨서는 1층으로 다시 내려가게 되었죠. 아줌마는 정말로 학교에 안 가봐도 되겠냐면서 걱정을 해주기도 했는데요. 이미 학교를 빼먹고 아줌마랑 놀 생각에 반쯤 흥분해 있던 저를 보고는 아줌마는 아주 앙큼한 웃음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저에게 다가왔죠. 우리는 나란히 침대에 걸터 앉게 되었고요. 아줌마는 제 손을 살포시 잡더니 물었어요. 여자랑 연애를 해본 일이 있냐고요. 연애를 해본 일이 없다는 말에 아줌마는 아주 한박웃음을 짓더니 그럼 자기가 오늘 횡재하는 거냐면서 웃음을 감추지를 못했죠. 그리고는 자기가 천천히 다 알려주겠다면서 저에게 입을 맞추기 시작했고요. 저는 마치 뜨거운 후라이팬에서 녹아내리는 버터처럼 아줌마의 리드를 따라가게 되었네요.
그렇게 저는 그날 처음으로 해수기 아줌마와 연애를 해버리게 되었어요.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어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심장이 마구 두근거렸고요. 흥분만 했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허둥대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도 아줌마가 천천히 알려주고 이끌어주어서 어렵지 않게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 사랑을 나눌 땐 창피하긴 하지만 몇 분 걸리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아줌마는 괜찮다면서 처음에는 다 그런 거라고 제 등을 토닥이면서 저를 격려해줬고요. 그날 저는 몇 번이고 되살아나서 아줌마와 연애를 해버리고 말았죠. 엄마 친구와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엄청나게 야릇했고 설명하기 힘들 정도의 흥분감을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날 남자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어요. 아줌마와의 시간은 상상 이상으로 만족스러웠죠. 그렇게 그날부터 해수기 아줌마와의 불장난이 시작이 되었어요. 해수기 아줌마는 상당히 끼가 있는 타입이었고요. 욕구도 강한 편이더라고요. 제가 한참 때이다 보니 저는 연달아서 몇 번씩도 가능했는데요. 해수기 아줌마는 그런 저를 다 받아주었어요. 아줌마는 점잖은 공무원 남편을 만나서 평생을 심심하게 살았는데 저 때문에 색다른 재미를 느낀다면서 엄청 만족감을 느끼는 듯 했죠. 물론 저도 아줌마와 사랑을 나누는 게 무척 만족스러웠어요. 그렇게 해수기 아줌마와 그걸 하는 게 익숙해져 갔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동안 인터넷에서 봤던 여러 가지 체위라던가 다양한 것들을 아줌마와 해보게 되었어요. 아줌마는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요상망측하다고 민망해 하기도 했지만 제가 꼭 해보고 싶다고 하면 결국에는 다 들어주었죠. 마치 제가 야동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들었고요. 저는 너무 짜릿한 만족감을 느꼈어요. 어느 때는 절정을 느낄 때 아줌마 안에 해버리기도 했고요. 인터넷에서 봤었던 것처럼 아줌마의 얼굴에 해버리기도 했죠. 그럴 때면 너무 자극적이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을 느끼기도 했어요. 마치 무언가에 중독이 되어가는 느낌이 들기도 했죠. 재밌었던 건 아줌마는 저의 그런 자극적인 시도를 상당히 좋아했다는 점이었죠. 그러면서 해수기 아줌마도 차츰 저에게 완전히 푹 빠져버렸어요. 어느 날인가는 저에게 자기를 아줌마라고 부르지 말고 둘이 있을 때는 여보라고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보라고 부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면서요. 엄마 친구에게 여보라고 부르려니 조금 멋쩍기는 했지만 아줌마가 제가 원하는 걸 다 해줬기 때문에 저도 아줌마가 원하는 대로 여보라고 불러주기 시작했죠. 아줌마는 아주 까무러치듯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엄청난 서비스로 저를 만족시켜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냥 해수기 아줌마를 여보야라고 계속 불러주고 있네요. 해수기 아줌마는 이후로도 계속 저희 집에 놀러 오기도 하고 엄마랑도 예전처럼 지내고는 있어요. 엄마랑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해수기 아줌마를 볼 때면 저는 민망한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묘한 기분이 느껴지는 게 상당히 흥분이 되곤 하더라고요. 그런 날은 제가 아줌마에게 먼저 문자를 보내서 있다가 좋은 시간을 보내자고 요구를 하기도 하죠. 해수기 아줌마를 만나고 달라진 점이 있어요. 종종 집에 놀러오는 엄마 친구들을 보면 혹시 해수기 아줌마 같은 사람이 또 있지 않을까 유심히 보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아직까지는 다른 아줌마들과 썸씽이 생기지는 않았는데요. 저는 제 취향을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아줌마와 연애를 하면서 살짝 막 대하고 거칠게 대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해수기 아줌마도 제가 막 흥분해서 거칠게 대할 때 더 만족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보다 오히려 약간 막 대하는 게 더 좋다면서 계속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해오고 있네요.
엄청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엄마 친구 아줌마를 그렇게 대한다는 게 설명하기 힘든 오묘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고 있어요. 덕분에 저는 요즘 학교에서 마주치는 제 또래 여자들에게는 눈길이 아예 가지 않는 상태예요. 제 또래 친구들은 시시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너무 어린 여자들은 아줌마들에게서 풍기는 농도 깊은 매력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해준 해숙이 아줌마가 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운 날들이네요. 이번 주말에는 아줌마랑 단둘이 교회에 바람을 쏘이러 가기로 했는데요. 그날도 아주 진하게 놀다 올 생각이고요. 주말이 너무 기다려지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